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장마감했고요. 금요일 콘텐츠 오늘은 우리 이번 주가 참 역대급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은 3.1절 대체 휴일이었고 그 주말 토요일에 이란 전쟁이 우려했던 이란 전쟁이 발발했죠. 뭐 사실상 공습으로 시작된 건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울고 싶은데 뺨을 아주 세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과열이라는 점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콘텐츠에서 제가 매도 신호로 저는 인지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이 그걸 알고 뭐 매도한 외국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상황에서 짧고 강한 조정을 받았죠. 사실상 조정의 패턴은 좋습니다. 조정 패턴이 짧고 강한 조정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길고 지속되는 조정은 이거는 거의 약세장입니다. 근데 짧고 강한 조정은 가다가 빨리 소화하고 회복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간 개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좀 심하긴 하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다. 이건 약세장이죠. 근데 반대로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가 이번처럼 뭐 짧은 시간에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럼 폭락장이긴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고통스러운 폭락이긴 하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저점이 여기서 나와버리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제가 지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지수 포인트다고 쉽게 이해를 하고, 지수 포인트면 10만 아니네. 뭐 100에서 50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러면 일주일간의 약세장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회복이죠. 회복.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6개월간 약세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빨리 강한 조정 맞고 회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의 조정을 맞닥뜨렸을 때 뭐 당혹스럽고 공포스러웠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장의 조정 양상은 오히려 저는 선호하는 양상의 조정입니다. 왜냐? 저가 매수, 너무나 매력적인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현금화하지 못한 보유 주식도 그냥 보유 유지하면 되잖아요. 이틀만 조정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번에 이틀간의 단기 조정으로 가격 조정이 끝나버린 양상입니다. 물론 이 반등과 수렴이 한 달여 지나고 나면 다시 뭐 상황이 발생되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찍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 내지는 권해드리고자 함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지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외국인이 팔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 이란 전쟁 그 자체의 전쟁의 지속. 그리고 세 번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이 근본적으로 인플레 유발, 그리고 인플레 유발은 금리 인하 지연 내지는 인상 우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뭐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아직도 보이네요. 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이걸 하나씩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외국인 매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호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은 일단 이 부분은 저는 노출된 재료라서 전황 자체가 시장을 심각하게 더 데미지를 준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약간 좀 내려놓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전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근데 유가 상승, 물론 전황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유가 상승, 이것이 세 가지 묶이는 거죠. 유가가 올라서 실질적인 인플레를 유발하면 금리 인하 지연 내지는 인상 우려까지 오는 이 프레임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 사실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만약에 이어져서 미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고 물가 데이터가 진정되지 못하는 WTI 뭐 90 이상이나 뭐 이런 식의 가격대가 막 나와버리고 하면은 트럼프도 뜨거 하고 막 뭐 센 척하면서 대화는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겠지만 이런 양상들이 이제 이게 큰 잡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유가의 상승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아놔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되실 텐데, 저는 이 채널은 저의 채널이고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로 풀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단순화, 최대한 단순화해야 한다. 단순화의 근간, 저는 주식을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최대한 간단하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핵심이냐, 무엇이 본질이냐, 우리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본질이냐, 미국채 금리가 본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입장에서의 본질은 뭡니까? 주가죠, 주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죠. 이 본질을 잊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유튜버들 특히나 요즘 그 유튜브라는 이 증권 유튜브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디어라는 속성, 여러분 항상 내가 뭐 대화를 하든 거래를 하든 이 상대방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 혹은 증권 방송들은 미디어이자 수익 사업을 합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이슈를 부각해서 그 이슈를 내가 컨텐츠화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디어의 호들갑이 좀 투자에 방해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인플레, 금리, 유가 이 얘기가 당분간 도배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투자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죠.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게 맞으니까. 가벼운 재료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 다시 한번 단순화하여 우리의 투자 본질을 생각을 했을 때 내 투자에 인플레가 중요하냐, 금리가 중요하냐, 유가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주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 매크로 데이터이자 경제 환경이자 투자 여건이자 내가 투자하기 위한 주변 환경, 이 시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황을 보는 이유는 내 주식 어떻게 하냐, 내 주식에 대한 이 돈에 집중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방송에 나가는 패널도 아니고, 저도 방송에 나가는 패널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방송을 많이 안 했죠. 토마토에서 22년간 전문가 활동하면서 저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미디어의 활동 자체가 저의 실전 투자에 저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이러쿵 저러쿵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마치 관망자 내지는 뭐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도 실전 잘하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있겠죠, 잘하는 분들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변 시황적 요소들보다도 오히려,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이게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장의 재료가 시세에 반영돼 있다라는 이런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라는 것은 상황을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금의 전황은 최악이지만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회복을 기대한다면 상승하는 법이라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라이브하게 추적해서 주가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가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주가의 방향,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세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세는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대세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추세가 깨졌느냐? 아니죠. 여기서 단기간에 20% 조정. 자, 20% 정도면, 20%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한 3에서 6개월짜리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 이틀 만에 제 기준으로 한 6개월짜리 조정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이후까지 예상을 하고 저는 뭐 당장의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두 달 뒤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왜냐면 지금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니까, 2026년도 3월 첫째 주 수요일, 단기 저점은 나왔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명확한 명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월 말 6,347포인트의 단기 고점도 일단 즉시 돌파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저는 심플하게 한다고 했죠. 저점 나왔어요. 제가 볼 땐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잣말처럼 말씀드릴게요. 저의 의사결정 구조니까. 여기 저점 찍은 것 같은데? 난 찍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도 아니고 상승 추세에서 이게 역대급 하락이고, 그 하락의 본질이 뭐 전쟁이었다면 찍고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포를 주고 마치 다시 갈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내 유동성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국내 유동성도 아주 특수하게 강합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볼 때 한 반 자르고 한 4등분 하거든요. 여기 쉽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쉽게 가지 못하지 않을까? 뭐 간다면 잠깐일 테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영역은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가 아닐까? 이걸 지수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5,300대에서 한 6,000 초반? 이 정도 아닐까? 뭐 이건 800포인트 무지 큰 범위지만 당분간 이 정도의 레벨에서의 뭐 수렴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했을 때
이제 신임 연준 의장이 5월에 취임하니까 그때 이제 시험하겠죠.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유동성 혹은 이 시장이 얘기하는 캐비너시의 이 뭐랄까 연준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약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걱정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장이 제일 좋아했던 헬리콥터 밴과는 좀 반대급부에 있는 연준의 힘이 좀 더 주목도가 지금보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시장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을 때 과연 이전처럼 강력한 유동성 장악을 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걸 걱정을 하는 건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나중에는 뭐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라면 시장은 추가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당장은 뭐 지난주 찍었고 고점, 이번 주에 저점 찍었으면 당분간은 좀 평화롭지 않을까? 요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 대응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이 4월 초에 반도체 실적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3월 셋째 주에 많은 그 좀 기대되는 이제 호재성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GTC도 있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발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4월 초로 갔을 때는 반도체 주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제가 이렇게 셋째 주의 일정과 그리고 뭐 바이오 학회들도 3월, 4월로 있고, 그쪽 라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법도 있죠. 대미 투자 특별법. 이것도 있고, 그리고 4차 상법 기대감도 있고 해서 3월도 은근히 월 초에 너무 강하게 두드려 맞아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올라가면은 더 팔아놓고 3월을 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월 초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점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남은 3월이 괜찮지 않을까?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도,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빈국이기 때문에 이런 외생 변수에 좀 더 흔들린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유인가 하는 약간의 찜찜한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의 본질로 따졌을 때는 저점은 찍혔다. 흔들리더라도 여기서 잡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주지 않을까라고 보면 여기는 하단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기적인 월중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주식을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이고, 단기 시세는 좀 더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종목들은 고점 트라이를 하고 혹은 넘어가는 차별적 시세도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은 원래 차별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약한 종목은 약하고 강한 종목은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세 속에서 우리의 수익 극대화는 아직도 진행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잘 다음 주도 운영해 보시고, 다음 주는 종목 아카데미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또 신규적으로 공략 대상 종목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공략 대상 종목들에 대한, 혹은 지금 그동안 제가 추천해 오고 있고 리딩 해드리고 있는 중장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다음 주 수요일 아카데미에서 다시 한번 또 어드바이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던 시황 속에서 초보자분들은 공포에 떨거나 실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카데미에서 많이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